안녕하세요. QBD GMP 이야기입니다. 이번 4부 강의에서는 식약처에서 공개한 데이터 인테그리티의 평가 지침서 중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2는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의 내용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데이터의 접근 권한 설정 및 보안 유지에 관한 사항과 데이터 생성, 변경, 삭제 시 점검 기록, 정보의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부터는 데이터 인테그리티의 적용 대상이 다를 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데이터 완전성에 대한 조치가 규정화되었는가? 둘째는 규정 내용이 충실한가? 셋째는 규정을 이행하는가입니다.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이관하든지 전송하든지 하는 컴퓨터화 시스템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안전한 데이터 입력 및 처리를 확인하는 내장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입니다. 컴퓨터화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외에 그 유형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제어를 받은 기기 설비나 주변 장치 또는 네트워크와 운영 인력이 함께 구성되어 운영되는 통합적 구성을 말하며 자동화 장치는 컴퓨터화 시스템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컴퓨터와 시스템의 데이터 교환 관리, 데이터 변경 시 조치 방법 및 데이터 교환 계정 권한 설정 등에 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했는지 여부입니다. 컴퓨터와 시스템의 데이터 교환 관리, 데이터 변경 시 조치 방법 및 데이터 교환 계정 권한 설정 등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과 정기적인 점검에 대한 내용을 기준서에 넣어야 합니다. 2번, 기준서에 따라 데이터 교환 전후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송된 것을 확인하는 기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CSV를 통해 데이터 교환 관리가 밸리데이션 되었으면 매 데이터 교환 시 데이터 확인을 점검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데이터 교환 후 전자데이터의 내용 및 의미 변경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데이터 교환 전자데이터의 내용 및 의미 변경 여부를 확인할 때 전자데이터의 범위는 GMP 준수를 위한 모든 전자 형식의 자료를 말합니다.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중요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 경우 데이터의 정확성을 또 다른 작업원 또는 검증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지입니다. 중요한 데이터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것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GMP 데이터가 생성되는 모든 설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자동화 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로트 번호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데이터 입력 권한 부여, 관리 기준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2번 데이터 입력 시 세부 정보, 입력자라든지 입력 시간 등을 기록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3번 데이터 입력 후 중간 검토자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검토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중간 검토자의 검토 시점은 당연히 입력자 이후 제품 출하 시점 이전이어야 합니다. 4번 전자적 입력 시 기록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밸리데이션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4번에 대한 예를 들자면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 후 SD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기는 경우에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CSV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자동화 장치 등에 관한 세 번째 질문은 실수로 혹은 부정확하게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로 인한 위험성 및 잠재적 영향을 위험 관리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준서에 데이터 입력 오류에 대한 위험 관리 평가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네 번째 질문은 데이터 손상에 대하여 물리적 및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정해진 보관 기간 동안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데이터 손상에 대비한 수단에 대해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2번 기준서에 따라 데이터 손상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3번 가멸지 같은 비영구적인 원본의 경우 승인된 정본 보관 여부입니다. 정본, true copy입니다. 정본이란 기록의 훼손 또는 소실에 대비하기 위한 원본 기록을 복사하여 승인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맥락, 내용 및 구조를 기술하는 데이터 등 정보가 원본과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기록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백업과 오디 트레일의 생성이 가능한 방법을 제외하고 모든 기록 문서는 정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정보는 백업하거나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더 쉽게는 전자데이터는 백업을 하고 전자데이터가 아닌 데이터, 예를 들어서 종이 데이터는 정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정본을 만드는 방법은 예를 들어 사진 촬영이나 스캔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모든 기록 문서에 대해 백업이나 정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근거 자료 이외의 시험 기록서에 대해서도 정본을 보관해야 하고 기준서, 계획서, 보고서 등의 중요 문서뿐만 아니라 사용 대장 등도 정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정본의 생성 주기는 위험 평가를 통해 각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멸지 같은 비영구적인 출력물도 당연히 정본을 관리해야 합니다. 구형 시스템이라서 출력물이 생성되지 않거나 전자기록이 생성되지 않는다면 출력물이 생성되는 장치나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구형 시스템을 갖춰도 되지만 그로 인한 위험성을 극복하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구형 시스템을 갖추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구형 시스템의 결과값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해당 사진 자료를 추적 관리하게 한다면 괜찮습니다. 추적 관리란 알코아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다섯 번째 질문은 관련 데이터 전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데이터 백업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입니다. 데이터 백업을 월별 누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 단위로 잘라서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타당하게 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 2번은 주기를 정하여 데이터 백업 실시 여부입니다. 백업 주기도 위험 평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하고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백업의 실시도 데이터 완전성 전담 조직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의 이해관계자가 일부러 백업 시 누락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여섯 번째 질문은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면서 백업 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및 데이터 복구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백업 데이터 완전성 확인 방법과 절차를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2번 세부 사항은 기준서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때 데이터 완전성의 검증 여부입니다.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7번째 질문은 전자 방식으로 저장된 데이터의 경우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읽기 쉽고 의미 있는 기록으로 인쇄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시스템 대체 시 저장된 데이터 관리 방안의 기준서 반영 여부입니다. 2번 전자 데이터를 임의로 선정하여 인쇄했을 때 출력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8번째 질문은 데이터의 변경 또는 삭제 시 오디 트레일이 생성되는지입니다. 여기서 점검 기록이라고도 하고 오디 트레일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오디 트레일이 생성되는 자동화 장치의 목록을 관리하고 이를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생산 장비도 오디 트레일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부사항 2번 시스템에서 점검 기록이 생성되지 않는 구형 시스템의 경우 기준서에 데이터 생성, 변경, 삭제 등 추적 관리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형 시스템의 추적 관리는 GMP 기록의 생성, 변경 또는 삭제에 관한 활동과 연관된 정보를 포함하는 오디트 트레일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오디트 트레일이 생성되는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점검 기록이 생성되지 않는 구형 시스템에 대한 추적 관리 대안이 점검 기록과 동등한 효과임을 검증한 보고서 작성 여부입니다. 오디 트레일과 동등한 수준으로 추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검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없는 유관 관찰 시험법의 경우 오디 트레일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냐면 유관 관찰 시험 결과 기록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진 또는 사진 촬영에 준하는 수준의 근거 자료를 생성하고 보관하여야 하고 그 근거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점검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9번째 질문은 점검 기록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점검 기록의 정기적인 검토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2번 기준서에 따라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3번 점검 기록에 대한 검토가 해당 작업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점검 기록, 그러니까 오디트 트레일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는 데이터 완전성 전담 조직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QC 데이터의 오디트 트레일에 대한 정기 검토를 QA에서 실시한다면 그 데이터가 QA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는 데이터 완전성 전담 조직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담 조직은 QA 내 조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10번째 질문은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그에 대한 사유를 문서화하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데이터 변경 시 사유를 기록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데이터 변경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장비 특성을 반영하여 사유를 기록하도록 기준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기준서에 따라 데이터 변경 또는 삭제 시 사유 기록 여부입니다. 진짜 그렇게 변경됐을 때 썼냐 이 얘기죠. 3번 오디 트레일 수정 또는 삭제 가능 여부입니다. 오디 트레일은 절대로 수정되거나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장치가 오디 트레일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만약에 수정이나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위험 분석을 또 따로 해야 되겠죠.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11번째 질문은 컴퓨터 시스템에 발생하는 변경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관리 하에서만 변경되는지입니다. 변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관리되느냐.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시스템 구성 등 컴퓨터 시스템 변경 시 정해진 절차가 기준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단은 절차가 기준서에 있는지. 그리고 2번 컴퓨터 시스템 변경 시 접근 권한 부여 여부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변경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용자 권한 부여 같은 게 있겠죠.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사용자로 등록하는 것. 유저의 권한은 그 기기를 러닝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애매한 게 AS맨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하러 온 그 제조사 직원인데 HPLC 예를 들면은 제조사 AS맨이 있죠. 주기적으로 와서 기기 검증도 해야 되고요. 이때 AS맨의 권한은 대부분 어드민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상위에 있는 권한이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다 조작할 수 있는. 회사에서 판단해서 AS맨의 권한이 어드민으로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것도 SOP에 명시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는 이 기기에 대해서 AS맨의 그 권한은 어드민이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AS맨이 잘못해서 혹은 의도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AS맨이 그 작업을 할 때 기기 담당자나 그 상급자가 AS맨의 옆에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더블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분석을 해가지고 권한 부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12번째 질문은 출입 카드, 개인 비밀번호, 생체 인증, 컴퓨터 장비 및 데이터 보관 구역 접근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권한이 있는 작업원에게만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을 허용하고 접근 권한의 생성, 변경 및 삭제를 기록하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기준서에 컴퓨터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2번 접근 권한에 따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3번 접근 권한의 생성, 변경, 삭제 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4번 접근 권한 부여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이 품질 데이터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 즉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QA 헤드가 권한 부여자가 된다면 QA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13번째 질문은 데이터 또는 문서 관리 시스템은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하여 자료 입력, 변경, 확인, 삭제하는 작업원의 신원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컴퓨터 시스템의 시계는 표준 시계와 동기화되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2번 컴퓨터 시스템의 시간 조정 권한 부여 및 승인의 절차를 문서화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3번 시간 조정 시 기록의 작성 및 저장 여부입니다. 자동으로 시간이 동기화되지 않는 설비의 경우 시간을 동기화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메타데이터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밀도 시험, pH 측정기, 동결 건조기, 멸균기 등의 경우 사용일지, 로그북이죠. 사용일지를 사용하여 기기관리 번호, 기기명, 사용자, 사용일자, 사용 내역 등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보다는 시간 동기화 기능이 있는 장치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을 표준 시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대폰을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정기적으로 교정을 한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14번째 질문은 전자서명은 손으로 한 서명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며 해당 전자서명과 관련된 기록에 영구적으로 연계되고 적용된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하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1번 전자서명 작성에 관한 사항이 기준서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2번 전자서명 기록의 삭제 또는 변경 가능 여부입니다. 3번 전자서명 기록의 삭제 또는 변경 시 시스템에 기록되는지 여부입니다. 4번 전자서명 시 날짜 및 시간의 표시 여부입니다. 5번 전자서명은 서명자 본인만 사용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당연히 서명은 서명자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날짜하고 시간이 표시되어야 되고 서명의 변경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없다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변경된 거가 기록돼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서명 작성에 대한 사항들이 기준서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15번째 질문은 컴퓨터와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조 단위 출하 및 증명을 기록하는 경우 권한 있는 자만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1번 전자서명 출하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자서명 출하 승인 절차를 보면 그게 전자서명 출하 승인 절차가 기준서에 있어야 되고 그 기준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권한 있는 자만 승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16번째 질문은 보관되는 데이터의 접근성, 가독성, 완전성을 확인하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보관 중인 데이터의 완전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는지 여부입니다. 2번 보관 중 데이터의 완전성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지 여부입니다. 데이터의 점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카이브 데이터와 백업 데이터의 완전성 점검 여부는 데이터 완전성 전담 조직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며 점검 주기는 위험 관리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하고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한 17번째 질문은 시스템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만약 복구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네,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 게 좋겠죠. 그리고 복구가 안 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2번은 시스템 복구 장치에 대한 밸리데이션 실시 여부입니다. 만약에 갑작스러운 고장 등으로 마지막 백업 이후에 데이터가 손실이 되었다면 백업 시스템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손실된 백업 시스템은 이건 백업 시스템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관한 데이터 인테그리티의 평가 지침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품질 보증부서 책임자에 관한 데이터 인테그리티의 평가 지침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